네, 이제 금요일 시장 개장 앞둔 상황에서 이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오늘은 약간 조금 우려되고 혼재되는 흐름들이 좀 더 연출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거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지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모닝 스탠바이는요, 휴먼자산 운영의 윤여민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니까 이제 잭슨홀 앞두고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도 있고 시장에서는 좀 더 투자 심리가 안정보다는 불안 쪽으로 좀 더 가는 단기적인 흐름들이 나옵니다. 포인트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이번 주 주초에는 별로 이제 일정이 없었습니다만 그러게요. 예. 수요일 이후부터 말씀하셨던 것처럼 FOMC 회의록이 좀 발표되고 여기에 또 이제 잭슨홀 컨퍼런스 네. 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로 이어지는 일정. 어떻게 보면은 뭐 경제 지표는 아닙니다만 네. 확실히 시장에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주목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확신을 하고 있으나 그 이유 자체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의 폭에 대한 부분에 약간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가 정말로 이제 고용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고용이 좋아지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고용 인하가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지. 그러니까 해석 차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9월로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못 박아놨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어쨌든 이제 이유를 맞추기 위한 좀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좀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 BOJ. 예. 짜주오 지금 총리가 지금 이제 오늘 의회 출석해서 발언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렇군요. 최근에 NK 트레이드 관련된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추가 인상에 관련된 얘기가 나올 경우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예. 잠재 물량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어느 기관에서는 뭐 90% 이상 청산됐다. 그러니까 큰 악재는 아니다. 아, 예. 얘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어느 예. 데서는 한 40에서 50% 정도 아직 남았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정확히 얼마가 남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것만 좀 알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또 녹아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런 부분도 저는 엔달러 자극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신경 쓰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근데 이제 우리나라 좀 장을 보게 된다고 하면 네. 상당히 좀 이제 변동성이 강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코스닥이 같은데 좀 심했고요. 예. 코스피는 수요일, 목요일 네. 음전했다가 양전으로 결국은 돌렸어요. 근데 코스닥은 계속 흘러내리는. 완전 분위기가 다른 거죠. 네, 그래서 두 섹터가 확실히 디커플링 되는 좀 모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어제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확실히 좀 수급을 쫙 다 빨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2차 전지가 좀 수급을 좀 흡수하니까 뭐 조선이라든지 반도체, 기계, 뭐 건설 같은 섹터들이 다 이제 밀리는 좀 그러한 상황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신규 상장주라고는 뭐 M83 이런 게 이제 딱 수급을 다 가져가니까 코스닥은 뭐 거래 대금이 거의 말라가는 좀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번 주는 뭐 지표는 없고 그냥 약간 이벤트만 있는 상황인 그러게요. 거죠. 예, 그렇죠. 결국은 다음 주에 엔비디아가 실적 설정을 발표. 하니까 네.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엔비디아의 실적, 그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반도체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제가 볼 때는 일정을 기다리면서 계속 지금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올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약간 이사님께서도 상방으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엔비디아는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다시 한번 안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엔비디아 걱정보다는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지수만 좀 걱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잭슨홀과 엔트리 트레이드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반도체 향방을 전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모닝 관심주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우선 첫 번째 키워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어디입니까? 제약바이오 섹터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유한양행 렉나자 관련돼서 사실 이제 뭐 한 수요일부터 좀 얘기가 좀 상당히 많은 상황이죠. 저는 그거 나오고 오를 줄 알았는데 바로 또 차익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K 증시. 네. 이게 좋은 얘기 아니라 나쁜 얘기일 수도 있는데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 유한양행이라는 증시는 네. 주가는 거의 6월부터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쭉 올라면서 사실은 발표할 때 어쨌든 8월 21일에 지금 네. 수요일에
52주 신고가를 쓰긴 했습니다. 하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면서 주가 레벨이 한 단계 좀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어제 조금 이제 반등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단기 저점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유한양행 말고 유한양행 우를 보시면 와, 좀 약간 이게 한국 증시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선주가 훨씬 더 네. 아웃퍼폼하는 좀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주가를 떠나서 한국인으로서는 엄청난 자긍심이 생기는 약 아닙니까? 지금 네. FDA의 승인이 최초 된 아닙니까? 최초 네. 이제 비소세포 폐암 이제 치료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 약은 원래는 이제 오스코텍이죠. 오스코텍 자회사가 만든 이제 약을 유한양행이 산 다음에 유한양행이 존슨앤존슨에 그렇죠. 계속 이렇게 기술 이전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스코텍이랑 유한양행은 약간 묶여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인 수혜주들이죠. 네. 그리고 뭐 이제 치료제가 출시될 경우에 유한양행은 존슨앤존슨으로부터 한 800억 정도 기술료를 받는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출시되고 나서 팔리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우리나라 돈으로 봤을 때 한 뭐 제가 볼 때는 얼마 정도죠? 뭐 한 이 시장에서 막 5조 정도 팔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네. 로열티 수치를 한 10에서 15%를 한다고 합니다. 네, 단순 계산으로. 단순 계산으로? 네,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유한양행이랑 오스코텍에 떨어지는 게 한 5천억 정도. 그러면 그거를 6대 4나 5대 5로 나누면 그렇겠죠. 네. 뭐 2,500 이렇게 해서 계속 꾸준히 팔리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따뜻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이렇게까지 차익 매물이 나올 필요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게요. 네. 일단은 저는 상반기에 이러한 재료로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겠습니다만, 네. 이제는 아마 투자자분들이 이제 계산을 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저처럼. 이게 팔리면 이만큼 해서 어쨌든 예. 말씀이 들어오고 수출이 들어오겠다.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주가는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제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조금 더 보유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관심주는 여기서 두 가지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또 포인트입니까? 저는 오스코텍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유한양행은 지금 시가총액이 7조 7천억. 네. 그에 비해서 이제 오스코텍 같은 1조 경우는 3,500억. 1조 3,500억이기 네. 때문에 그나마 좀 가볍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유한양행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상승을 하기 위해서 양전을 어제 했습니다만, 그렇죠. 오스코텍은 이틀 내내 빠지고 있습니다. 약간 박자가 다르네요. 네,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좀 더 낮은 가격에서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렉나자가 네. 오스코텍의 자회사 제노스코에서 2015년에 어쨌든 개발을 하고 유한양행이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유한양행이 수치를 하면 6대 4, 5대 5로 자동적으로 분배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유한양행 말고 오스코텍 같은 이런 바이오텍 회사들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늘 자금이 부족합니다. R&D를 하기 위해서. 약간 단비 같은 역할을 근데 하겠군요. 이런 네. 일정 금액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네. 제가 볼 때는 뭐 기대해 돈 볼 걱정 없이 계속 R&D를 하면서 제가 볼 때는 항암제 관련된 부분에서 또 다른 또 파이프라인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스코텍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오히려 오스코텍을 좀 공략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중장기로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35,700원이 지금 어제 이제 3% 하락하면서 종가인데요. 목표가 얼마나 볼까요? 일단 저는 전고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5,000원 정도까지 다시 좀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증권가 리포트에서는 뭐 거의 6만 원까지도 보는 상황인데, 높게 보네요. 네, 네. 단기적으로 저는 한 45,000원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네.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렉나자입니다. 오스코텍과 유한양행, 그중에서 지금은 오스코텍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춰보자는 관점이셨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어떤 겁니까? 두 번째는 2차 전지입니다. 어제 상당히 강했던, 지금 어떻게 보면 종목 중에 하나가 LG화, 네. LG에너지 솔루션이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증시가 조금 흔들리는 상황에서 네. 특이하게 2차 전지, 특히 셀 3사가 움직이는 거는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탑10 종목이 다 내려가는데 셀사만 네. 올라가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무거웠던 종목이고,
증시가 반등할 때도 52주 신저가를 찍던 종목들이 네. 수요일, 목요일 날 올라가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섹터 순환매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네. 일단은 시장에서 관심을 가진 건 결국은 화재와 관련된 이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화재 소식이 국내외로 3-4개씩 있습니다. 네, 특히 뭐 지금 테슬라 예. 지금 화재 소식 났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사이버트럭. 지금 뭐 길을 막고 뭐 트럭 불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갑자기 네. 배터리 관리 시스템 분야에서 8,0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화재가 나는 것은 삼원계 배터리 전체의 문제인 거지 제가 볼 때 뭐 중국산 우리나라 이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화재가 나지 않기 위해선 LFP나 네. 혹은 뭐 전고체 배터리가 나와야 되는데 전고체 그렇죠. 배터리는 2027년에나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약간 현실성 떨어지고. 그러니까 네. 결국은 지금 생산된 걸 어떻게 잘 매니지먼트 하느냐. 약간 그쪽으로 가는 것 같고 그런 네. 측면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이 부각을 받았습니다만 제가 볼 때 한 2-3가지 정도의 다른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있나요? 일단 화재로서 화제성을 끌었습니다만 예. 8월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2차 전지 섹터를 담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담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특히 이제 에코프로, BM부터 시작해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종목들을 네. 기관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을 기관 투자가 한 500억 정도, 네.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한 5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왜 매수를 할까라는 생각을 좀 뒤집어서 해보면 기술적인가요? 2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네네. 같아요. 일단은 미국의 경제 침체에 관련된 얘기가 좀 상당히 나왔습니다만 지금 쏙 들어갔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가 이제 많이 없어지게 되면 결국은 금리 인하의 시계는 돌아간다. 그렇죠. 그러면 고금리로 피해를 봤던 최근에 신재생에너지 좋지 않습니까? 네. 뭐 신재생이라든지 어떤 이제 2차전지 쪽에 어떤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러한 측면으로 제가 볼 때는 매수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매크로한 이슈군요.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미국 대선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이제 업적뒤치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바이든 때보다는 지지율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 정책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관련된 금리 인하, 그다음에 이런 해리스 부통령의 네. 아무래도 지지율 상승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맞물리면서 신재생에너지 특히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녹색 정책 관련된 부분들에 다시 한번 힘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2차전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결국 배터리 화재가 좀 어느 정도 좀 이슈가 되면서 네. 결국 반등을 주도하는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같은 정말 무거운 종목들이 바닥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종목으로 들어간다면 어떤 쪽으로 포인트를 잡을까요? 셀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숫자를 봐야 되지 않을까. 숫자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객관적이시네요. 저는 대주전자재료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도 좋았습니다. 네, 이제 음극재 관련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 회사가 올해 전체로 봤을 때 영업이익 한 310억 정도를 낼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작년 대비 올해 영업이익 310억은 400% 증가한 겁니다. 400이요? 네, 400%. 엄청나네요. 이게 실리콘 음극재 부분이 네. 예전에는 뭐 포르쉐 타이칸 같은 어떻게 보면은 고급 전기차에만 들어갔다면 이게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이제 보급이 되다 보니까 뽑혔어. 현대차부터 시작해서 예, 예.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 적용되는 제품군이 많아진다. 양이 늘은 거고. 네, 그러면서 실적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저는 대주전자재료가 예. 뭐 2차전 쪽에선 숫자가 찍히는 종목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주전자재료는 사실 올해 들어서 6월이 가장 전성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얼마나 볼까요? 저는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봤을 때 한 14만 원 정도까지를 한번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배터리 또 거기서 화재로 연결돼서 대주전자 재료까지 실리콘 음극재로 들어가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사님의 관심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 관심주는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 하나 갖고 왔고요. 네. IMBDX라는 종목을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생소합니다. 어떤 회사입니까? 네, 이 IMBDX가 예. 진단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진단은 어떤 진단하느냐? 그쵸. 코로나19 진단 아닙니다. 예. 암 진단입니다.
근데 혈액을 하나 채취를 하면 네. 암 진단을 하는데 암을 8개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네요. 대장, 위, 간, 췌장, 폐, 유방, 난소, 전립선암까지 8개 암종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다중암 조기 진단 플랫폼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사실은 조금 비쌉니다. 예? 한 4, 5분 채취해서 검사하는데 8개 암을 진단하니까 100만 원 정도 합니다. 한 번 하는데요? 네. 약간 고부가 같이. 네. 근데 회사가 이 금액을 좀 낮추려고 합니다. 한 30만 원대까지로. 네. 그 얘기인즉슨 경쟁력이 있는 상황에서 금액까지 낮춘다. 결국 매출에 대한 확장을 좀 노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암 진단 시장이 엄청 큽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서 나테라라는 회사도 지금 어쨌든 경쟁사로 이제 이 IMBDX와 지금 경쟁할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17조가 됩니다. 17조. 근데 IMBDX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2,700억입니다. 엄청 차이네요. 상대적인 저평가.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게 지금 있구나. 100조 원 규모의 암 진단 시장을 침투하려 했을 때 네. 가격을 낮추면서 경쟁력에 다가가게 된다고 하면 IMBDX 자체가 절대 저평가받을 그런 위치는 아니다. 네.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 종목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암 치료제 관련된 회사들은 많이 봤었어도 이렇게 암 진단으로 진단. 시선을 돌리는 부분은 굉장히 처음 느끼는 부분입니다. 안 그래도 이 차트를 보고서 그럴 만하다 이런 생각 드는 게 어제도 거의 10% 가깝게 급등세를 보이네요. 신규 상장주로서 이렇게 도자기처럼 이렇게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스무스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신기했군요. 네, 중간에 어쨌든 매물대를 좀 소화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27,000원도까지 좀 보면서 아무래도 좀 이 지금 시장이 힘든 상황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좀 변동성을 가지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매력적인 종목 3가지가 나왔습니다. 정리를 해드리죠.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이번 주에 또 중요한 핫한 키워드 랭라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한양행이 아니고 오스코텍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관점이시고요. 따뜻하게 들어오는 마일스톤 그리고 아직 유한양행에 비해서는 안 움직였다라는 관점이세요. 저평가 관점에서 목표가 45,000원이고요. 두 번째는 요즘 안 좋은 쪽으로는 가장 뜨거운 재료가 아닐까요? 배터리 화재입니다. 그 중에서도 숫자가 찍히는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목표가 14만 원이고요. 마지막으로 진단입니다. 근데 진단 키트 중에서도 암 진단을 하는 것은 또 새롭죠. IMBDX라고 신규 상장주 중에서 찾아주셨는데요. 기술력도 있고 거기에서 단가를 떨어뜨려서 매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목표가 이제는 안 가본 길을 말씀해 주시네요. 27,000원입니다. 네, 이사님 오늘 내용도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닝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